예, 안녕하세요. 관악중학교 구본입니다. 예, 저는 이야기를 그려드립니다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그 중학교 수준에 맞게 소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그려드립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근처에 있는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그림으로도 그리고 글로 쓰는 이런 책인데, 이걸 보고서 이거 우리 학교 학생들 데리고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15년에 동네 어르신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림이 있어야 돼서 제가 미술이랑 같이 융합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학생들에게 이제 예전에 선배들이 했었던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미술의 융합 수업이 됐고요. 이런 성취 기준과 미술 관련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리얼월드 러닝과 관련해서 하니커가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메모리 플랜트에 이원영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아카이빙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의 삶과 이게 역사 혹은 마을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것을 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걸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 다니던 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마트인데 마트 아저씨 네. 뒷모습과 마트 아저씨의 손 뭐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었고, 떡집에 가서 이렇게 또 뭐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걸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를 글쓰기로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작가님이 직접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인터뷰 내용 전사한 걸 쭉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인터뷰 글쓰기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을 당연히 학생들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고쳐쓰기를 하고 또 이제 표지를 만들어서 아직 이제 책자로 만드는 것까지 작업은 되지는 않았어요. 미술 시간에는 이제 구상을 하고 실제로 요거에 맞게 이게 뒷모습인데 앞모습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세탁소 아저씨가 셀프 빨래방과 코인 세탁소 사이에서 이렇게 낑겨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아주머니께서 젊었을 때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나중에 식당을 낸 이 아주머니의 삶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그림으로 그렸고요. 이걸 다시 또 국어 시간에 설명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둠별로 해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고, 그림과 이제 너무 닮았죠.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생각으로는 책자로 만들고 어르신들 인터뷰한 어르신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판넬 방식으로 학교에 좀 전시를 해볼까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야무진 꿈은 전시를 해서 직접 이때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들을 초대를 하는 게 저의 야무진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국어 시간과 미술 시간 융합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하셔서 실제 전문가 연결은 아까 그 메모리 플란트라고 하는 기록 아카이빙을 아예 업으로 하는 그런 소셜 벤처에게 실제 아카이빙에 대한 이야기, 또 아까 실제 작가분도 직접 섭외를 하셔가지고 연결을 하고 학생들은 실제 세상에 나가서 어르신들 인터뷰를 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예진커 진행 가능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공유됐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양고등학교의 주예진이고요. 저는 사실 19살 고3 학생들과 같이 이번에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이라는 약간의 특수성을 좀 활용하는데, 특히 제가 맡았던 과목이 실용경제예요. 근데 실용경제는 누가 따로 맡아서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교양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교양 과목이라는 그 평가가 패스페일로 들어간다는 점의 장점을 조금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등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교양 과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그냥 자습하는 과목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그 다양한 교양 과목 중에 실용경제라는 과목을 선택했을 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인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뉴스레터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뉴스레터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중에서 뉴스망고와 같이 한 작업은 물론 이제 저희가 1호, 2호, 3호 정도로 해서 조금 한 학기 또는 한 학기 반 정도의 굉장히 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생각하긴 했는데 이 중에서 직업인과의 만남을 주요하게 그 뉴스망고의 그 자원 풀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경제 생활이 돈으로 국한되거나 경제적 보상으로 국한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삶의 가치 자체를 찾고 거기서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기 위한 작업, 사전 작업으로서 다양한 내 삶의 목표와 가치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이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팀별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해서 섭외했는데 이제 저희는 하나의 주제로 국한된 게 아니라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진로 연계도 있었고요. 뭐 그분의 어떤 특성과 자신의 관심사를 연결해가지고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직접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독자를 모집해가지고 뉴스레터의 인터뷰 글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별로 온라인 활동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누적적으로 기록해가는 와중에 이제 나의 가치를,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찾고 이것을 차후에 진로나 자신의 경제 활동과 연결시켜 보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망고 풀과 또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나 또는 직업 또는 관심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섭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과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같이 학생들하고 이메일 쓰기라든지 줌 사용법이라든지 약간 온라인에 조금 포커싱이 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 같이 배움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 인터뷰를 스스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경험을 녹여서 글을 쓰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즉 교실 밖의 사람들과 나누는 뉴스레터로 이제 완성해서 발행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이 수업에서 저도 재밌었던 거는 뉴스레터라는 형태로 이 결과물을 뭔가 만들어서 실제 같은 전교생 친구들 중에 이런 경제 활동에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구독자를 받아서 정보를 공유했던 형태로 이제 만든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셨었고, 네, 다음 분은 이어서 그럼 우리 로경쌤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됐습니다. 네, 저는 미안고등학교에서 정치화법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강로경이고요. 사실 이제 예진쌤하고 함께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분리돼서 저는 정치화법에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화법 수행평가로 정책 제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정책을 제안해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해결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문 직업인들을 망고 멘토분들이 이제 그 협조를 해주셔서 전문 직업인들을 학생들이 직접 섭외를 해보고 인터뷰 이후에 그들이 이제 제안할 어떤 서울시의 문제와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현실 가능성과 그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직업인들의 어떤
함께 의견을 공유하면서 좀 시야를 확장해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이후에 이제 정책 제안서를 다시 수정 작성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뭐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전문 직업인들을 섭외하고 인터뷰하는 작업들은 다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모든 과정들을 다 구글 클래스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서울시의 문제를 그냥 모니터로 아니면은 그냥 기사로 인터넷으로 찾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서 이제 더 이렇게 나아가서 실제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그 직업인들을 섭외를 해서 그 직업인들의 어떤 시야까지 좀 학생들이 포섭할 수 있을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책 제안서를 마지막까지 작성을 하는데 네, 마지막까지 작성을 했어요. 이따가 다시 그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저 내용은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 바뀌셨으면 소그룹 이따가 가시는 세션 이름 다시 바꾸셔도 됩니다. ABC 선택하시는 거. 네, 네 번째는 저희 다시 이제 중동으로 와서 또 착한 소비 프로젝트를 국어 시간에 어떻게 하셨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범대학 부설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호민인데요. 저 너무 까맣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래도 흰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래도 제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어 수업에서 조금 큰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 제목이 착한 소비 프로젝트입니다. 네. 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냐면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을 1학년 때부터 지켜봤는데 결국 서울은 진짜 원격 수업을 많이 했어요. 등교일이 작년 중1이 46일밖에 등교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세상과 단절되게 살고 있고 친구도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점점 장기화가 되니까 마스크에 가려져서 등교에서도 서로 상호작용을 못하고 의사소통을 못하고 아이들이 정말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또 그것도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수동적이 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친구들이 1학년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되는 문해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꼭 생기겠다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국어 도구 교과로서의 아이들이 신문을 읽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적인 이해 능력, 문해력, 그다음에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게끔 수업에서 도움을 줘야겠다. 안 그러면 애들이 계속 문제집, 문제 풀기, 암기식의 수업만 하다가 말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뉴스망고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망고와 연결이 되면서 착한 소비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어른들과 직접 만나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커피와 연계가 돼서 학교 전체 봉사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멘토들과의 연결된 멘토들과 이메일 면담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걸 통해서 이 프로젝트 수업의 진행에 대한 원동력,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수업은 핵심 질문은 아이들하고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에 따른 그 교과서 지문들이 1학년 때 있었던 지문과 2학년 때 있었던 지문이 어떻게 키워드가 공정여행과 착한 소비로 묶이면서 프로젝트 핵심 질문을
소비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로 정해서 학생들이 신문을 읽고 사회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 사회 문제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실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강연을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또 만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호미네스 엄청 감칠난 부분에서 딱 끊어주셨네요. 네. 그러신가요? 네. 막 궁금해질 지점에서 제가 끝났나요? 네. 아, 지금 다른데 제가 전체 화면을 보고 있는데 몇 분이 되게 네, 이렇게. 네, 네. 제가 이렇게 밀당을 쬐끔 할 줄 알아요. 네, 네.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유리쌤, 네, C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사례들. 네, 화면은 보이고. 유리쌤 마이크가 음소거 상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계산고등학교 교사 전율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체 시간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리얼월드 러닝에서 저희 학교는 진로 연계 융합형 인문학 활동이라고 해서 왜 명칭이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던 그 활동들을 좀 가지고 와서 명칭이 이렇게 됐고요. 근데 진로와 관련해서 제 아이들이 진로에 맞춰서 모둠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이제 탐구 방향을 세우고 그 다음 이제 전문가 그 망고 멘토풀 이용해서 전문가 추천을 해가지고 조언을 얻고 실제 세상과 연결한 그런 주제별 프로젝트를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저희 1, 2학기 이어서 좀 진행이 될 건데요. 그래서 1학기에는 책으로 세우는 나의 진로라고 해서 모든 별 책대화 진행하고 책대화 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 만남으로 다지는 나의 진로. 그래서 멘토 초청 그 망고 멘토풀을 이용해서 멘토 초청을 하고 그다음 탐구 주제랑 관련된 그런 인터뷰 질문지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거의 2학년 위주로 좀 진행이 돼서요. 학기 말에 1학기 말에는 기록하며 나누는 우리의 진로라고 해서 책대화 보고서 및 인터뷰 보고서 학생들이 작성한 거, 2학년들이 작성한 거를 1학년 아이들한테 공유하는 활동을 했고요. 2학기에는 이제 그 진로 연계 체험 학습이랑 연결해서 실제 강사들을 직접 만나보는 활동을 짜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져가지고 다른 활동으로 좀 대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학기에는 거의 융합 활동으로 좀 대체가 돼서 개인 소그룹 융합 심화 탐구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에는 이제 전체 공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는 2학년 부장이라서 2학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20개 모둠으로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경영, 한국 서비스, 공학, 미디어, 보건, 생명, 미술, 체육 이렇게 군인, 소방경찰, 국어, 유아초 등 이렇게 쭉 20개의 모둠으로 진행이 됐고요. 거의 모든 모둠이 순서는 다 거의 비슷해요. 일단 책대화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책대화 바탕으로 책대화 질문들 바탕으로 이제 강사 초청하고 그래서 강사 초청할 때 인터뷰 질문지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인터뷰 진행하고 그 다음 사후활동 탐구 주제 정하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 어떻게 활동을 했고 실제로 108명을 데리고 20개의 모둠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따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도 궁금하게 끝내주셨어요. 네, 정말 이 많은 팀을 어떻게 또 다 관리를 하셨는지 이따가 또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수업이 사실 이런 학교에서 강의자를 초청해서 뭔가 이런 실제 세상의 사람과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긴 하는데
좀 더 이제 유리쌤은 학생들이 직접 팀으로 쪼개져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그런 진로와 관련된 사람을 본인이 섭외하도록 하는 아까 그 연결 역량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광쌤 수업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 수업의 출발점은 이랬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질문도 많이 하는데 고등학생이 되면 정말 질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과 호기심을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시 좀 궁금하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막상 떠오르는 게 학생들은 왠지 학교에서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만약에 배틀그라운드가 학교 수업 과목으로 있으면 애들이 배틀그라운드 더는 안 할 거다. 롤을 학교 수업 과목으로 하면 절대로 애들이 앞으로 게임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왠지 학교에서 하면 재미없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학교 밖에 왠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어떨까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출발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수업 끝나고 나서 또 들었던 생각인데 선생님들 여기 익숙한 그림 있잖아요. 착시 그림. 어느 쪽으로 보면 이게 유리 잔으로도 볼 수 있고 마주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 시각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 똑같은 시각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중에 주식시장이 제로섬 게임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사모그린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자문회사의 이사님이 진행한 수업이 있었는데요. 제 편견을 깨주고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요즘에 고등학생들 주식 투자 꽤 합니다. 지금 걱정되는 건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도 꽤 하는데 비트코인 폭락해서 친구들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은 35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구글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35가지 질문 중에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질문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게 공정한지,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인지를 비롯해서 6가지 질문들을 학생들이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 이제 멘토분들만 소개시켜드리면 거의 멘토분들이 블록버스터급이네요. 자, 스타트업 기업 CEO로 산다는 것에서 사모그린 인베스트먼트라고 비상장 기업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 규모가 이 민경철 이사님이 올해 투자한 규모가 6,500억 정도 되시더라고 운용 자금이. 그분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코멘토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한 일종의 직업에 대해서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현직자와 만날 수 있게 하는 코멘토 이재성 대표님이 인공지능과 일자리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많이 여기 오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C 프로그램의 엄윤미 대표님께서 마이클 샌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을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현아 학예사 분께서 어떻게 동양이 그동안 역사를 지배하다가 200년 사이에 서양이 주도권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해 주셨고 동아사이언스의 김혜은 매니저님은 동물행동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동물은 정말 행복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윤은정 매니저님께서는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우주에 정말 우리밖에 없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수업 진행했던 것은 좀 더 20분 동안 공유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광쌤은 이제 조금 더 이런 외부 자원과 학생들이 만나는 접점을 3회로 좀 더 이제 그냥 1회가 아니라 3회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방금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책을 멘토랑 학생들이 같이 읽고 이런 탐구 주제를 정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쭉 6분의 수업 사례를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를 들으셨는데 공통적으로 아마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6분 다 이 3가지 역량을 정말 기를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해주셨고 특히 이 연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밖의 자원, 인적 자원을 실제 만나보거나 직접 만나도록 섭외를 본인이 직접 해보는 그런 자원을 연결해 볼 수 있는 내 주변의 자원을 인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수업 시간 안에 이제 마련을 해주신 거였죠. 근데 이렇게 연결이 사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 다들 이 OECD 학습 나침반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학생의 행위 주체성을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이제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면서 거기에 그래서 이 학생의 행위 주체성이 어떻게 길러지느냐를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만나는 뭐 이런 또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협력적 행위 주체성을 통해서 길러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 협력적 행위 주체성의 가장 높은 단계가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을 공유한다는 게 결국은 이런 다양한 그룹들, 평소에 내가 만나는 어른 혹은 평소에는 만나지 못했던 이런 어른들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엔 이 파트너십이라는 게 뭐 누군가 누구를 가르치고 무조건 지식을 뭐 전수받는 차원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되는 관계여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도 뭐 제3의 어른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뭐 사실 청소년들이 만나는 어른의 종류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주어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1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집에서 만나는 우리 부모님도 사실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주어진 관계인 거고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도 사실 과목 선생님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담임 선생님 배정을 받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2의 어른도 이미 주어진 관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청소년들과 공통의 관심사로 내 선택에 의해서 새롭게 만나는 어른과의 관계를 사실 갖지 못한 채 자라는 거죠. 네, 그렇게 성인이 되는 거죠. 딱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 리얼월드 러닝에서는 이렇게 제3의 어른들, 좀 더 다양한 시각,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제3의 어른이 청소년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의 관심사로 인해서 선택되는 이런 어른들과의 관계를 좀 많이 만듦으로써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협력적 행위 주체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른들과의 연결, 사회적 관계, 이런 느슨한 연대라고 요즘 또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약한 연결, weak tie와 뭐 strong ti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한 유대 관계에서만 이 학생을 되게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도 뭐 상담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뭐 담임 선생님 이렇게 되게 잘 이 학생을 잘 아는 관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도 가끔씩 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고민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한 연결 관계 또한 같이 있어야 이 사회적 관계가 양쪽이 다 있어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교육에서 너무 스트롱 타이만 강조를 해왔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약한 연결 또한 이런 다양한 관계, 느슨한 관계를 학생들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약한 관계, 느슨한 연결 관계에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튼튼한 친구들일수록 정말 학업 성취도라든지 학업에 대한 태도라든지 뭐 진로에 대한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어른, 그런 어른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 번의 관계지만 그 관계를 또 계속 유지해 나가고 또 이게 언제 또 이 학생들에게 한 번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이메일을 보내서 연결한 사람과 또 언제 연결될지 모르는 거죠. 또 그런 인맥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연결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자본을 또 같이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우리가 수업 혹은 학교 문화를 학교의 역할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리얼월드 러닝 수업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질 건데요. 그래서 이런 제3의 어른과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건데 사실 오늘은 학생들이 어떻게 제3의 어른과 만나는지에 대한 수업 얘기인데
사실 뭐 제가 유스망고를 통해서 좀 해보고 싶은 것은 나중에 교사들도 사실 이런 세상을 만나는 또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들과 교사도 연결돼서 실제 교사의 이런 사회적 자본과 뭐 이런 것들이 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이 6분의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사례들은 단순히 이런 탐색 단계를 좀 넘어서 참여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로 선택한 프로젝트, 아까 뭐 그런 서울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학생의 관심사로 프로젝트 정책 제안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실제 세상의 사람들한테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광쌤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이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멘토링을 받는 경우인 거고, 또 아까 뭐 구본이쌤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전문가 강의로 뭔가 이런 인터뷰에 대한 내용, 인터뷰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전문성을 또 이제 외부 실제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한테 실제 또 배워보는 그런 현장성을 또 높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제3의 어른, 다양한 자원들과 연결돼서 충분히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같이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전에 이제 제가 요 순서대로 ABC 순서대로 저희가 쭉 6분의 수업 내용을 짧게 들었던 거고요. 또 바뀌었으면 지금 이름을 바꾸셔도 돼요. ABC 지금 어느 세션에 들어가시고 싶으신지.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5분 쉬는 시간을 아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방으로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시면서 이름 바꿔 놓으시고 ABC 제가 소그룹으로 나눠 놓고 5분 뒤에 다시 오시면 소그룹 방으로 나눠져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틀어 놓고 다시 이 화면을 띄워 놓을게요. You're just my type. I'm lying when I'm looking away. I'm staring up and down. I'm all around, obsessed with your face. Oh, what a mess I'm in. You're so masculine.